예,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중에서 한 16% 정도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증상이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또 있어요. 그게 내 다리를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다리가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처럼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던가 저린다던가 뭔가 통증이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다던가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간다는 것 같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표현들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발생을 하고 움직이면은 오히려 완화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낮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이나 밤이 되면은 시작이 되고 더 악화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 원인으로는 별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뇨라던가 임신했을 경우라던가 철결핍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약물 중에서도 뭐 그 항도파민제나 항우울제라던가 항히스타민제 또 술이라던가 카페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증상들에 동반되어서 잠을 못 잔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듯이 잠을 못 잔다, 꼴딱 세웠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또한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감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그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항상 좀 피로하시고 우울해지는 감각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오늘 밤에도 이렇게 아프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증상들을 항상 가지고 주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 쪽에서는 뭐 도파민 자동제라든가 뭐 그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철분제라든가 진통제 등을 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의학 고서의 문헌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비증, 혈비, 또 경병 이런 것들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과 상당히 증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증이라는 거는 절일 비자를 써가지고 우리 몸에서 기운이 아주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풍한, 스, 멸 이런 네 가지 사기가 우리 몸에 침범에 들어와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병리적인 노폐물들의 하나인 담음이라던가 또 혈이 뭉쳐서 생긴 어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비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는 침이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뭐 다리 쪽, 또 발바닥 쪽. 아까 어머님도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쪽을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침 치료와 또 한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한, 스, 멸, 또 어혈, 담음 그것에 따라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한약들과 또 내 몸에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이 한의원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녹용이 들어간 보약이라든가 공진단이나 경옥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보약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모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뜸 있죠. 왕뜸을 우리 아랫배에 있는 관원혈에 꾸준히 뜨시면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지 쪽의 순환을 아주 도와줘가지고 이러한 하지불안 증후군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항이라는 것은 허리라던가 고관절 주위를 풀어줌으로써 허리와 하체 순환을 강하게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의원에서 그 적절한 혈류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생활요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술, 카페인 이런 부분들은 다 줄이시고요. 또 잠을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낮에 주무시지 말고 밤에 푹 숙면을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그 잠자는 패턴도 좀 바꾸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기체조를 한 3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기체조 중에서도 발 쪽을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체조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으세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발끝치기. 발바닥 뒤꿈치는 딱 붙이시고 앞에만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세요. 그래서 발 앞쪽 또 발바닥 쪽 이쪽이 강하게 순환이 될 수 있으면서
발 전체적으로 종아리 밑쪽까지 또 고관절까지도 다 순환을 강하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밤에 증상들이 심하시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발끝 부딪히는 운동을 1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 1000개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다리 쪽도 편안해지시고 내 몸에서도 뇌파가 안정이 되고 머리가 아주 맑아지시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는 모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이라는 거는 바닥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팔다리를 그 지평면과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털어내 주시는 건데 이것도 역시 팔다리 쪽 순환을 강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장생보법이세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체에 기운이 딸리고 근력이 딸리면은 걸음걸이가 점점 팔자걸음이 됩니다. 팔자로 이렇게들 걷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은 오히려 하체에 힘이 떨어진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장생보법은 발을 일단은 11자로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발바닥에 보면은 용천혈이라고 있습니다. 용천혈이라는 거는 발바닥에서도 쏙 들어간 자리, 그 자리를 의미를 하는데 그 용천혈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뚫려야지 우리 몸에서 하체가 힘이 생기시고 허리까지 기운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천혈로 내 바닥을 누른다 이런 느낌으로 11자로 하시고 쭉 걸어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참 이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잠을 못 주무세요? 많이 아프셔서? 네, 발이 이게 통증이 그러니까는 뭐 아주 뭐 무슨 그런 큰 통증도 아닌 게 네. 이렇게 송곳으로 막 바늘 같은 걸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그게- 이제 꼭 아픈 거 치료할 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허리에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거나 디스크가 있다는 진단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허리는 별 이상이 네, 없어요. 네, 허리는 별 이상이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지정맥류나 하지불안 네. 증후군 또는 모세혈관 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요, 어머니. 네. 특히 어머니가 낮에 좀 걸으시고 활동할 때는 괜찮으시다가 밤에 네. 주무실 때 누우시면 통증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낮에도 그런 증상이 네. 오기는 하는데 낮에는 그냥 이렇게 다른 일 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오니까는 그걸 견딜 수가 있는데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편하게 누웠을 때 그렇게 통증이 오니까 밤을 도저히 밤 홀딱 샜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경우는 옛날에는 어머니 이게 네. 한 번 증상이 발병이 되면 하루 만에 그치더니 네네. 요즘에는 한 3, 4일 가네요, 지금. 네, 어머니 제 정확한 진단해서 치료 잘 되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네. 경우는 하지정맥류나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들으셨죠? 하지정맥류나 하지불안 증후군. 네네. 네, 이거는 다리에 있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 다리에 파랗게 정맥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런 거는 없는데 네. 다리 뭐 발바닥이 이렇게 감각이 약간 없기는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신경과에서 네.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뭐 네. 다음에 다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네, 어머니 잘 들으셔세요. 이제 자, 하지정맥류나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원인이 지금 제가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맥이 눌리면 네. 정맥 그 혈관에는 동맥하고 정맥이 있는데 동맥이 눌리면 다리가 시려요. 정맥이 네. 눌리면 다리가 따갑고 뜨거워요. 아니, 뜨거운 증상이 더 많아요. 화끈거려요. 신경이 눌리면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 다리가 부으시고 그러면서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신 건데 그 눌림 포인트에 따라서 신경이 눌리신 게 더 많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맥이 눌린 게 많은 게 아니라 신경이 눌린 게 많기 때문에 정맥류처럼 이렇게 파란 줄이 올라온 건 없지만 따가우신 거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네. 더 통증에 네.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셨는데 이건 네. 어머니 도파민이 조금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머리에 네. 있는 그 호르몬 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어떤 원인에 네. 있어든 도파민이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 네. 신경과 가시면 도파민 그 원래 파킨슨에 쓰는 약이긴 한데 도파민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그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거가 있고요. 자, 네. 혈액순환 장애가 있고 하지정맥류나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거기에 네. 도파민이 조금 더 부족하셔서 통증을 네. 더 많이 느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치료는 어머니 이게 네. 어혈인지 어머니가 담음이 있는지 어머니가 허하신지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낭낭하고 좋으셔서 허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혈인지 담음인지 네. 그거 판단을 하셔서 네? 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되고요. 보조적으로 한의원에 가서 네. 네, 보조적으로 어머니 반신욕 좋고요. 네. 그리고 다리 종아리 스트레칭 좋아요. 그거- 정말 반신욕도 날마다 하고 그런 거 날마다 해요. 운동도 날마다 하고요. 그러면 어머니 한의원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한의원 네. 가셔서 침 맞고 도침도 네. 있고요. 매선요법도 있어요. 그리고 약 쓰시는 거 있고요. 그거 꼭 네.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약 쓰시는 거는 꼭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종류만 나열해 주는 이유는 네. 어머니가 네, 네. 제가 진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거 꼭 아시겠죠? 어머니 네, 하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아까 윤홍일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과 하지 정맥류가 가장 흔합니다. 앞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중년층 이상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맥이 노화가 되면서 정맥 안에 있는 밸브,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서 다리까지 이어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그러면 혈액이 많이 뭉쳐 있으면서 혈관이 노화되겠죠.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는 그래서 주로 종아리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종아리 쪽을 딱 보셨을 때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게 뱀처럼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실 수 있고요.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다리가 피곤하거나 무겁거나 혹은 다리가 붓기도 하고 아리거나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특징은 이러한 증상들이 움직일 때보다는 오래 앉아 있을 때 혹은 오래 서 있을 때처럼 다리 근육을 별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즉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발생해서 깨시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이걸 의심해 볼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하지 정맥류 치료는 보통 혈관외과를 많이 가시는데 혈관외과에서는 약물 경화요법 혹은 레이저 수술로 그 노화된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자체가 막 많이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의원에서는 혈액 내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약 치료를 함께 하면서 침, 뜸, 부항 같은 치료를 같이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고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염분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야채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